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이게 유행인가? 비트코인 쭉 오르고 쭉 내리고 그 말 속엔 지친 마음과 반복된 속임수에 대한 냉소가 담겨있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최근 흐름은 의도된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쫓기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쫓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정말 기가 막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비트코인은 그래도 오르내리는 맛이라도 있는데 알트코인은 빠지기만 하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죠. 개미를 탈탈탈 털어버리는 지저분한 구조이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오늘 차트 복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어제 자리를 비트코인 저점이라고 봤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어제 새벽 의미 있는 신호가 관찰됐죠. 하방으로 강한 거래량이 터졌고 저는 그 자리를 저점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생각해 바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은 반등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래량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장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지만은 않습니다. 그 뒤엔 언제나 누군가의 행동이 존재하죠.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은 그 구간에서 강한 힘이 부딪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가격 아래로는 내줄 수 없다. 이러한 의지가 드러나는 자리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고래나 기관 등 강한 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보며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락 중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단순한 투매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려는 매수자가 등장했다는 뜻이죠. 반대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빠질 때는 거래량조차 없습니다. 즉, 의미 없는 하락은 조용히 지나가고 의미 있는 하락은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흔적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가만 보시지 마시고 그때 거래량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장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복귀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 바로 관점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2643달러 아래에서 일봉이 종가 마감이 되지 않은 한 상승 관점을 유지합니다. 왜 이 가격인지 명쾌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은 수렴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삼각 수렴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스권 조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뭔가가 아니라 이 안에 쌓여 있는 에너지입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반면 저점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삼각 수렴 구조이죠.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가격 안에서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특성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즉, 지금의 비트코인은 두 개의 다른 구조가 동시에 얽힌 매우 드문 수렴 상태에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게 삼각이냐 박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간에서는 거래량은 줄고 관심은 식고 감정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차트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움직임의 분기점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숫자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12,643달러. 이 가격은 단순한 피보나치 0.5 레벨이 아닙니다. 모든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축, 즉 중심값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가 마감인데 여러 차례 테스트가 있었지만 일봉이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된 건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그 한 번조차도 다음날 바로 강하게 말아올렸죠. 즉 99%의 시간 동안 이 가격은 시장의 암묵적인 합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2,643달러 아래에서 일봉이 종가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상승을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게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기준이고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이 수렴은 함정이 되겠죠. 다음으로 시장은 트랩과 페일러의 연속이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에는 속임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명확한 방향성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속이고 그 다음에 진짜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도 그 패턴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채널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채널 중단선 돌파에 실패한 다음에 페일러가 확정이 되었고 이후 하단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페일러란 채널 상단까지 도달해야 될 가격이 힘이 빠져서 하락으로 전향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채널을 잠깐 이탈한 뒤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트랩 구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트랩이란 채널을 잠시 이탈했다가 빠르게 복귀하는 상황을 말하고 채널 내부에서는 강한 반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 반등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이 채널 안으로 안착했다고 말하긴 이르죠.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돌아오기만 했지 채널 중단을 향한 명확한 의지나 에너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어제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은 트랩이 만들어졌던 마지막 방어선이자 세력이 반등을 설계한 출발점이죠. 즉 시장이 더는 못 참겠다라며 매도했지만 결국 그 구간에서 말아 올렸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이 깨진다는 것은 트랩이 아니라 진짜 하락의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겠죠. 즉 이번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페일러가 그대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어제의 저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제의 저점이 깨지는 순간 그것은 트랩이 아니라 추세 붕괴의 초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102643달러라는 핵심 가격을 지켜내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페일러와 트랩이 동시에 겹친 채널 구조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어디로 터질지, 즉 향후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곧 다가올 FOMC이죠. 이번 FOMC는 단순한 금리 동결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 동결은 이미 확정적인 수준이지만 파월의 발언 하나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제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FOMC 파월 완화 발언은 상승을 가속화하며 이 경우 트랩은 진짜 반등의 시그널로 작용하겠죠. 특히 금리 안정 메시지까지 동반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기술적 반등을 넘어 거시적 위험, 회피 수요까지 흡수하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채널 중단 돌파, 나아가 고점 갱신까지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와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은 추세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트랩 반등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겠죠. 그렇다면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채널 하단 이탈, 완전한 하락 추세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2,643달러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지선의 붕괴가 아니라 세력의 평균 매수가도 무너진다는 의미죠. 결국 핵심은 딱 한 개입니다. 어제의 저점과 FOMC의 발언, 이 두 축이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키라는 점이죠. 둘 중 하나라도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 지금의 반등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102643달러 아래에서 일봉이 마감이 된다면 그때부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엔 기준 없이 대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구간을 끝까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티스트였습니다.